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9일 주목해야 할 비즈니스 흐름,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는 ETF 열풍부터 시작해서 AI가 실제 업무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여러 산업들, 기업들 최신 동향, 규제 변화까지 자료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자료들 같이 보면서요,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새로운 기술이 일하는 방식을 또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정책 변화가 기업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맥락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특히 ETF 거래 비중이 확 늘어난 거, 또 생성형 AI,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업무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사 IPO나 삼성중공업 수주 같은 좀 굵직한 소식들, 여기에 미국 태양광 보조금이나 대체거래소 규제 같은 제도 변화까지 좀 살펴볼 게 많죠. 이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과연 무엇일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ETF 동향에 잘 나타나거든요. 또 AI 같은 기술 발전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 정책이나 규제가 개별 산업 또 기업의 운명에 미치는 그 구체적인 파급 효과,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ETF 시장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8월 들어서 국내 증시 전체 거래 대금 중에 ETF 비중이 거의 절반이래요. 48.6%. 네,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상장된 ETF 종류도 1000개가 넘었다고 하고요. KUDX 레버리지, KUDX 200, 아니면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것들이 특히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금 같은 좀 큰 자금들 있잖아요. 이런 기관 자금까지도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개별 종목은 좀 부담스럽고, 대신 시장 전체나 특정 섹터에 분산 투자하려는 수요가 ETF 확 몰리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리스크 관리나 투자 편의성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확실하죠. 확실히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투자 방식의 변화, 이걸 넘어서서요. 소수의 어떤 대형 운용사나 지수 사업자한테 시장 영향력이 좀 집중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비슷한 상품들도 워낙 많아지니까 운용 규모라든지 추적 오차, 유동성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규제 완화된 것도 이 흐름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ETF가 투자 방식이 변화를 보여준다면 기술 쪽에서는 AI가 이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보니까 국내 근로자 절반 이상, 51.8%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쓰고 있다고요? 생각보다 정말 빠른데요? 네, 51.8% 저도 좀 놀랐습니다. 미국보다도 높다고 하고 이걸로 업무 시간도 한 3.8% 정도 줄이는 효과가 추정된다고 하네요. 네, 그 51.8%라는 숫자는요, 생성형 AI가 진짜 더 이상 신기한 기술, 이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 거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AI 활용 가이드라인 만들고 데이터 보안 정책 챙기고, 이게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당장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3.8% 시간 단축이라는 거요, 이게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아낀 시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활동에 쓸 거냐, 이거죠. 이게 앞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갈 핵심이 될 겁니다.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그리고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가 유해 콘텐츠가 반복되면 AI가 스스로 대화를 딱 멈추는 기능을 도입했다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기술이 막 확산되니까 이제 책임감 있는 AI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렇군요. 기술 발전 속에서 그런 고민도 함께 가는 거네요. 자,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개별 산업이나 기업들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소비재 ETF 쪽은 내수가 좀 안 좋고 가격 통제 압박도 있고 해서 최근에 좀 부진하다, 이런 소식이고요. 반면에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IPO 절차를 이제 본격화하면서 최대 10조 원 가치를 기대한다고요? 네, 기대치가 상당하죠. 물론 창업주 지분담보 이슈 같은 과제는 남아있다고 하지만요. 맞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있죠. 또 삼성중공업은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LNG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조선업황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보조금 규정 완화, 이거는 현지에 투자한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기업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산업별로 온도차가 정말 뚜렷해요.
소비재처럼 내수 경기나 정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무신사 같은 플랫폼 기업은 당장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래 성장성, 수익 모델이 계속 갈 수 있나? 글로벌 확장 능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흐름을 타고 있고요. 특히 그 태양광 보조금 사례처럼 정부 정책 하나가 특정 산업 전체 판도를 바꾸거나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 그 넥스트레이드요. 거기가 일부 종목 거래를 중단했잖아요. 이것도 결국 시장 점유율 상한선 15%라는 규제를 지키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규제가 시장 운영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정책이나 규제 영향이 정말 크네요. 그 외에 글로벌 증시가 좀 국가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어요. 코스피는 좀 약세인데 니케이나 상하이는 강세고. 아무래도 각국 경제 펀더멘탈이나 통화 정책 방향이 다르니까요.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투자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간염 치료에도 쓰일 수 있게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렇죠. 인텔 사례는 반도체 산업에서 정부 역할이 커지는 걸 보여주고 위고비는 바이오나 제약 산업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시장은 정말 각국의 경제 상황, 정책, 산업들 동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반응하는군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흐름들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자금은 점점 더 어떤 예측 가능성, 효율성 이런 걸 쫓아서 ETF 같은 상품으로 이동하는 추세고요. AI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돼서 업무 생산성이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정부 정책과 규제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나 지금 하고 계신 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을지 또 어떤 도전 과제가 생겨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AI 기술, 이걸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어떻게 활용해서 나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혹은 특정 산업의 규제 변화가 내 투자 포트폴리오나 사업 계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성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귀한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